경상북도 포항은 제철소가 너무 유명하여 아름답고 좋은 관광지들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색다른 체험용 조형물과 아름다운 여행 장소들이 SNS에서 인기를 끌면서 해양 문화관광도시 포항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에서 가보면 좋은 여행 장소 10곳을 소개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행 브로셔를 구독하시면 다양한 여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포항의 환호공원에 가면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인 스페이스워크가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포스코가 기획, 제작, 설치하여 포항시에 기부하였는데 바라만 보던 기존의 작품과 달리 스페이스워크는 관객이 직접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가 예술과 관객이 하나의 풍경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는 재미있어 보였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수록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바람이 불어오니 꽤 많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이 조형물은 최대 순간 풍속 80m/s에도 견딜 수 있고 규모 6.5의 강진에서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강우나 강풍 등의 기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출입이 차단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해도 실제로 올라가면 아래가 까마득히 보이며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페이스워크에서 내려다 보이는 영일만의 풍경은 참 아름답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트랙 길이 333m, 계단 개수 717개 규모로 만들어졌는데 2021년 11월에 개장하자마자 단숨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치 조형물이 되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하절기 기준으로 평일은 10시에서 20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0시에서 21시까지 운영합니다. 단, 신장 110cm 이하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에서 너무나도 유명해진 이가리 닷 전망대는 선박을 정착시키는 닷을 형상화한 전망대입니다. 청하면 이가리에 위치한 이가리 닷 전망대는 높이 10m, 길이 102m의 규모인데 시원스레 펼쳐진 포항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푸른 동해바다 위로 단 모양을 한 데크와 붉은 지붕의 등대 조형물이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전망대 오른쪽으로는 이가리 간이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가리 닷 전망대는 독도 방향으로 놓여 있는데 독도까지의 거리는 약 251km라고 합니다. 포항 내연산은 12개의 폭포로 유명한 신비로운 풍경을 가진 아름다운 산입니다. 특히 관음폭포 주변 풍광이 신비롭고 아름다운데 마치 영화에서 본 외계 행성의 모습과 흡사해 보입니다. 관음폭포 위쪽으로 만들어진 연산 구름다리를 건너면 내연산 12폭포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연산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름다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암벽의 위용이 대단합니다. 이곳에 연산폭포와 관음폭포, 그리고 아래쪽에 잠룡폭포를 합쳐서 삼룡추라고 하는데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와 내연 삼룡추도의 모습이 바로 이곳입니다. 소금강 전망대는 내연산에서 최고의 조망을 가진 곳입니다. 소금강 전망대는 기암절벽 위에 만들어져 있어 전망대에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아찔함이 느껴집니다. 바로 앞에는 절벽 꼭대기에 서 있는 서늘대의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고 아래로는 아름다운 연산폭포와 연산 구름다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운제산을 끼고 휘돌아 나가는 계곡물이 보드모하는 5호산은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5호산은 신라 제26대 진평왕 당시 창건된 천년고찰로 신라 4대 조사를 배출한 성지입니다.
오어사를 방문하면 먼저 오어사 경내를 돌아보고 근처에 있는 오어지 둘레길을 걸어보면 좋습니다. 오어사 대웅전은 조선 영조 17년에 고쳐 지은 건물인데 자연석을 다듬어 5단으로 높게 쌓고 처마와 기둥 사이에 다포 형식의 화려한 구조 장식을 한 것이 특징으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52호입니다. 오어사의 유물 전시관에는 보물 제1280호인 포항 오어사 동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어사 동종은 고려 고종 3년에 제작되었는데 신라 범종의 형식을 계승하며 도들새김으로 주조된 각종 장식 문양은 고려시대 종의 아름다운 특징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찰 주변은 운제산의 수려한 경관과 오어지의 푸른물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출렁다리인 원효교를 기점으로 오어지 주변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7km의 오어지 둘레길은 포항의 대표적인 둘레길입니다. 운제산 오어사를 돌아보고 오어지 둘레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스스로의 평안을 느끼게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한반도의 최동단 지역으로 영일만을 끼고 동쪽으로 쭉 뻗어 있는 트레킹 로드입니다. 청림을 시점으로 호미반도의 해안선을 따라 도구해변과 선바우기를 지나고 구룡소를 거쳐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이르는 4개 코스 24.7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안둘레길을 모두 걸어봐도 좋지만 이 코스 선바우길이 가장 아름다운데 이 코스 중에서도 선바우에서 하선대까지의 2km 구간은 주로 바다 위에 놓인 해상데크를 걷게 되는 구간으로 해안둘레길의 정취를 잘 느낄 수 있어 잠시 방문하는 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구간입니다. 데크길을 걷다 보면 해변에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생긴 모양에 따라 이름 붙여진 폭포바위, 안중근이사 손바닥 바위, 여왕바위, 소원바위, 아기발 바위 등 다양한 바위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호미곶은 호랑이 꼬리라는 의미인데 조선의 풍수지리학자 남사고가 동해산수비록에서 한반도는 호랑이가 앞발로 연해주를 핥히는 모양으로 백두산은 코, 이곳은 꼬리에 해당한다고 묘사하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고산자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이곳을 7번이나 답사 측정한 뒤에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임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을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준 조형물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상생의 손인데 왼손은 육지에, 오른손은 바다에 마주보며 설치되어 있어 모든 국민들의 상생과 화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미곶의 해맞이 광장은 새천년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개최된 장소인데 기념 조형물, 성화대, 불시암, 연호랑 세운여상, 공연장 등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광장 한쪽에는 지름 3.3m, 깊이 1.2m, 둘레 10.3m로 전국 최대 크기의 가마솥이 있는데 한민족 해맞이 축전 행사 관광객들에게 새해 아침 떡국 대접을 위해 특수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구룡포에 가면 100여 년 전 일본인들이 살았던 일본 가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거류지였던 구룡포 장안동 골목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직도 일본풍이 물씬 풍겨납니다. 구룡포 근대문 화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1920년대 일본인 하시모토 젠기치가 살림집으로 지은 일본식 2층 목조 가옥입니다. 건물 내부의 모습이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잘 남아있어 한국과 일본 건축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마을 뒤편에는 그 당시 만들어진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양쪽에는 비석들이 줄지어 있는데
일본인들의 이름이 새겨졌던 것을 시멘트로 덮고 비석을 거꾸로 돌려 구룡포 유공자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And you came to me. 돌계단에 걸터 앉아 일본인 골목을 바라보면 1920에서 30년대 한국 속의 일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우리의 아픈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Be the Lord. 사방기념공원은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방사업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공원인데 국내 최대 규모의 사방사업 성공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을 소개하는 이유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로 SNS에서 유명해진 공원 뒤편의 묵은봉 정상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긴 계단을 걸어 공원 끝까지 올라가면 다시 양쪽 방향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른쪽 200m 계단길을 선택하였는데 이 방향으로 묵은봉에 올라가는 길은 끝없는 계단 지옥입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끝없이 뻗은 계단 너머로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드디어 묵은봉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포항의 바다 전망과 함께 예쁜 배 한 척이 맞아줍니다. 저 배가 바로 갯마을 차차차에 나온 홍반장 배입니다. 이 배는 드라마 촬영차 설치된 것인데 드라마 방영 이후 이곳은 SNS의 인증샷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 앞에 펼쳐진 동해바다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영일대는 길이 1750m, 너비 40에서 70m인 포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영일대는 전국 최초의 해상 누각과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2층 높이의 전통 누각인 영일정은 배경으로 보이는 영일만의 포스코 모습과 묘하게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영일대에는 매년 5월경이면 아름다운 장미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영일대 장미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길이 1050m에 달하는 장미터널 15곳, 장미꽃 탑 10곳과 함께 50여 종의 다양한 장미가 가득 심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일만 바다와 영일대 해상 누각을 배경으로 화사한 장미를 감상하는 것은 참 즐겁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조명이 켜진 누각 뒤편으로 포스코의 야경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2014년에) 도시마천 복원의 형태로 만들어진 포항운하는 포스코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최근 SNS에서 매우 유명해진 곳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방문하여 포항운하관은 문을 닫았고 4층 5개 전망대에서 포스코 야경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포스코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기반산업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색적인 조형물과 멋진 볼거리가 가득한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에서 주요 여행 장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 도시로 성장한 포항이지만 이제는 볼 것도 많고 느낄 것도 많은 참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색다른 포항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